네, 지금부터 웨비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저는 제품 설계 실무자에게 배우는 인벤터 3D 자동화 설계 웨비나를 진행하게 된 다우데이터의 원우진입니다. 금요일 웨비나에 앞서 아까 말씀드린 안내사항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게 되면 어, 우선은 Q&A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중간중간 질문을 Q&A 창에 진행을 해주시면 마지막에 있는 Q&A 세션에서 답변 드릴 예정이고요. Q&A 세션 직전에 있는 5가지 문항의 퀴즈를 통해서 정답자 5분 선착순으로 선물 드릴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웨비나 종료 시에 나오는 서베이 반드시 조금 참석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모든 여러분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웨비나는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개의 세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인벤터 자동화에 대해서 사용되는 아이로직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고 이러한 아이로직을 활용하고 계신 실무자분을 통해서 아이템과 노하우에 대해 인터뷰에 대한 내용을 전달드리는 세션과 자동화에 대해 보다 쉽게 접근하실 수 있게 돕는 아이로직 익스텐션이라는 것에 대해 소개를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자동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일단 자동화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제품의 제작 방침을 결정한 후 그 방침에서부터 제작까지의 시스템을 자동화하는 것을 설계 자동화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자동화를 위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생각하시는 API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인벤터 기능인 iLogic이라는 것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자동화하실 수가 있습니다. API를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개발자가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서 설계자가 원하는 기능을 구현을 해주게 되는데요. 이때 언어를 통해 개발자가 진행을 하기 때문에 개발 범위가 굉장히 자유롭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가 진행하기 때문에 전문가만이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 그에 따른 비용과 시간이 추가적으로 발생이 되게 됩니다. 또한 개별 프로그램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CAD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거나 아니면 OS 버전에 따라서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이 되시고요. 또는 별도의 설치 파일을 통해서 개별 설치 작업까지 필요한 경우가 발생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와 다르게 인벤터 아이로직의 경우에는 인벤터 내부에 통합되어 있는 하나의 기능이기 때문에 보다 쉽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 버전에 대한 영향도 크게 받지 않게 됩니다. 또한 이 아이로직을 구성을 하는데 비전문가도 접근할 수 있게 좀 더 손쉬운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단지 CAD 기능 범위 내에서만 개발이 가능하다. 라는 약간의 단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 인벤터 아이로직에 대해서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또는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벤터 아이로직 같은 경우 이렇게 크게 4가지의 특징을 가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로그램 경험이 없는 일반적인 비전문가도 확인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부품이나 조립품에 있는 매개 변수 기반으로 해당 기능이 구현되게 됩니다. 마찬가지 매개 변수를 통한 내용들이나 인벤터에서 제공하는 일정 명령어들을 통해서 규칙을 통해 자동화를 진행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이때 들어가는 자동화는 인벤터 기능을 기반으로 사용되는 기능들이나 뭐 부품, 조립품, 도면 등 다양한 항목에서 활용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하기에 있는 이미지처럼 뭐 조립품에 대한 배치 또는 도면 표절에 대한 수정이라거나 아니면 부품 구성을 하실 때 스펙에 관련된 내용들로 구성된 자동화를 진행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이러한 자동화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인벤터 아이로직 같은 경우에는 좌측에 보이시는 것처럼 매개 변수, 규칙, 양식 이렇게 3가지 형태로 구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매개 변수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제 사용자가 매개 변수를 통해서 뭐 치수에 대한 변수를 설정을 하거나 뭐 수치에 대해서 텍스트를 추가하고 참과 거짓 값을 추가를 해서 사용자 임의의 변수를 작성을 하게 구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우측 하단에 있는 영상처럼 3D 설계를 진행을 하면서 하나의 변수에 치수를 부여를 한 다음 치수값 대신 해당 매개 변수를 부여하는 형태로 구성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이러한 매개 변수들이 이후에 저희가 뭐 언어에서 사용될 내용이나 뭐 양식이라고 해서 배치에 사용될 내용에 활용되는 점이 있습니다. 우선은 이 부분은 인벤터 아이로직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간략하게 개요들만 조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 거고요. 영상처럼 뭐 치수에 직접적인 수치를 기입을 해주실 수도 있지만 매개 변수를 선택을 해서 해당 변수 값으로 입력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 부품 수정을 진행을 할 때 치수를 직접적으로 수정을 하는 게 아닌 저 매개 변수라는 항목에서 값을 변경을 해주게 되면 해당 매개 변수와 관련된 수치들이 자동으로 함께 변경이 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개 변수를 규정을 해주고 나면 이제 규칙이라는 항목으로 진행이 되게 되겠고요. 일단은 이 규칙이라는 항목에서 많은 분들이 아이로직은 어렵다 또는 나는 언어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힘들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인벤터 아이로직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이미지에서 보시듯 각각의 언어들, 그러니까 필요한 명령어를 카테고리별로 구분을 해서 단순히 더블 클릭하는 것으로 값을 입력하도록 구성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 로직 구성에 필요한 일정 언어 명령어들은 별도 풀다운 메뉴에서 선택하시는 것으로 구성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칙이 하는 역할은 아까 매개 변수에 관련된 내용을 부품에 정의를 한 다음 뭐 조립품에서 정의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 지정한 매개 변수 값의 동작 또는 조건들을 정의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런 식으로 규칙까지 정의가 되고 나시면 이 부분들 매개 변수나 규칙을 활용하기 위해서 양식이라는 것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 양식이라는 항목은 매개 변수를 입력하거나 규칙을 입력을 해서 사용자가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팝업으로 구성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미지에서 보이시듯이 요소라는 부분에 있는 매개 변수나 규칙 또는 파일에서 가지고 있는 속성 값들을 레이블이라는 항목의 드래그 앤 드랍 형태의 간단한 작업을 통해서 구성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상단 부분부터 입력하신 뭐 도구라던가 매개 변수들이 기입이 되게 되겠고요. 이러한 부분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는 우측 미리 보기 형태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구성과 동시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정의를 하고 나면 이제 마지막 이미지처럼 하나의 아이콘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저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미리 보기에서 봤던 팝업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로직에 대한 뭐 자동화에 대한 뭐 치수 값을 변경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조건을 실행시키는 항목을 이러한 양식에 구성해서 구성해서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 개의 정의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나시게 되면 지금 간단하게 샘플 영상을 구성을 해 두었고요. 우선 첫 번째 영상 같은 경우에는 조립품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제 사용하시는 내부적으로 사용되는 라이브러리들을 지정을 해놓고 그 라이브러리를 불러올 수 있게 양식 쪽에서 지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에 대한 배치는 미리 하나의 조립품을 구성을 해두고 그것을 참조로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이런 식으로 라이브러리를 변경을 해주고 원하시는 뭐 부품 수량이나
여기에서 작성되는 뭐 프레임 간격 등을 입력을 해서 단순히 버튼 몇 번을 클릭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부품을 추가하고 추가적인 파이프 작업 또는 배치까지 진행을 하는 것을 자동화시켜서 구성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단 부분의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저 부분, 부품이 작성되는 피처의 각도를 미리 iLogic을 통해서 매개 변수로 지정을 해놓고 해당 매개 변수를 양식적으로 불러와서 양식에서 들어가는 치수 값을 변경하는 것으로 부품 위치가 자동으로 변경이 되고, 또한 원하는 부품을 도면상에 업데이트할 수 있게 구성을 해둔 자동화된 iLogic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동화돼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반복되는 작업을 최소화로 진행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또한 저 조립품 같은 경우에는 라이브러리, 즉 이미 규정해둔 항목을 기반으로 작성이 되기 때문에 부품에 대한 뭐 휴면 오류들을 조금 더 최소화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간략하게 이제 3D 자동화에 대한 예제를 넣어드렸고요. 실제적으로는 유틸적인 뭐 도면 변환이라거나 아니면 자동화된 도면 뭐 이런 부분에서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이제 실제 저희가 인터뷰한 실무자분 영상을 통해서 조금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약 10년 정도 인벤터를 활용하여 설계 실무를 하고 계신 인벤터 파워부 유저분께서 직접 설계 실무에 대한 유용한 iLogic 자동화 노하우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실무자 입장에서 자동화를 통해 개선한 업무 영역, 특히 도면이나 BOM 자동화 를 어떻게 구성하여 사용하고 계신지, 그에 따른 효과나 방법 등에 대해서 10년 동안 축적하신 노하우에 대해 사전에 진행한 인터뷰를 통해서 조금 더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A를 질문을 남겨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 질문들은 제가 확인 후에 마지막 Q&A 세션에서 설명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인터뷰 영상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오데이터의 최은홍입니다. 오늘은 iLogic을 실무에 적용하여 사용 중이신 파워 유저분을 모셨습니다.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벤터 파워 유저 NKS입니다. 설계 경력은 약 10년 정도 현재 현업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인벤터 사용은 2009 버전부터 해서 현재 2022 버전까지 해서 약 10년 정도 사용을 했고요. 가장 많이 사용한 버전은 2015랑 19 버전, 그 다음에 22 버전을 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네, NKS님 소개 감사합니다. 우선 좀 굉장히 바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게 되신 계기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인벤터 2010 버전부터 iLogic이 활성화되면서 현재 22 버전으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사용자 유저들이 이 iLogic을 조금 더 사용하기 쉽고, 그 다음에 어떤 기능들, 그 다음에 업무 자동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출연하게 되었고, 이 iLogic을 이용하다 보면 설계 캐파 및 업무 자동화를 이룸으로써 생산성이나 기타 여러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우수할 것으로 생각이 돼서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iLogic을 사용을 하면서 가장 많은 기능을 내포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도면 자동화와 BOM 자동화, 그 다음에 폴더 구성 관련해 갖고 하는 부분이 가장 좋은 부분으로 생각되며, 그 중에서 도면 자동화와 BOM 자동화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굉장히 유용한 정보들을 공유해 주실 것 같아서 벌써부터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iLogic을 통해 어떤 기능들을 사용하고 계신지 상세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인벤터 NKS iLogic 오토매틱이라는 거는 좀 개인적으로 업무에서 제가 이제 iLogic을 사용자화해서
전형 양식에 리스트화해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고요. 대표적인 리스트로 보면은 NKS iLogic부터 해서 그다음에 아세이 부분, 파트 부분, 드로잉 부분, 그다음에 치수 기입 부분부터 그리고 이제 서버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서버에서 스탠다드 파일들이나 그리고 라이브러리 관련해 갖고서는 사전에 정의되어 있는 라이브러리를 가져오거나 사용하기 위해서 전체 iLogic으로 해서 프로그램화 시켰던 부분이고요. 치수 기입 같은 경우에는 1번부터 4번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자주 사용하는 부분은 아니지만은 단품 위주로 이게 제작을 하다 보면은 도면을 이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추려놔서 놓은 부분이고요. 여기 치수 검색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인벤터 진행을 하다 보면은 저희가 4개 변수로 파생이 되어 있는 치수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치수 검색하는 로직이고 그 밑으로는 치수 배열하고 정렬, 축적선, 교차 치수가 있겠습니다. 치수 배열하고 정렬하고 축적선은 다오 데이터에 오픈 데이터를 조금 수정을 해서 개인 여건에 맞게 수정을 한 부분이고 나머지는 보신 바와 같습니다. NKS 그 도면 자동화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보고 있는 PPT는 제가 이제 도면을 자동화하기 위해서 어떤 순서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고민해서 저희가 PPT로 개인적으로 만든 부분이고요. 통합 도면을 생성하는 부분은 우리가 조립도나 부품 파일을 도면 생성을 하는데 따로따로가 아닌 한 개의 로직으로서 전체를 생성을 하고 그 전체 생성된 도면을 뷰 스케일하고 그 다음에 파트 리스트 도면의 자동화 중심선을 바로 자동화할 수 있게 구성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면의 거칠기 서피스를 선택해서 삽입할 수 있게 이 부분은 도면을 다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하면서 진행했던 부분이고 치수 기입 같은 경우에는 인벤터 파일이면 치수 기입하기에는 상당히 용이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그래서 두 가지로 놓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세로좌표나 일반 치수 기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인벤터 파일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기타 뭐 스택 파일이나 중립 파일들을 가져와서 참조용이나 기존에 설계되어 있던 부분을 사용하다 보니 오브젝트가 안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자동화 진행을 하면서 세로좌표나 일반 치수 기입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현을 했고 그다음에 매개 변수 같은 경우에는 도면화를 시키면서 기존에 갖고 있던 변수 값들을 이용해서 치수를 바로 기입할 수 있는 방법과 그 다음에 공차 기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오른쪽에 이제 원형이나 길이 공차에 관련된 부분을 선택해서 바로 적용할 수 있게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기하 공차는 이제 기하 공차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기입할 수 있게 예를 들어서 도면을 한 장 한 장 다 열었을 때 자동으로 열고 내가 이 기능을 구현을 해서 어디에다 위치시키고 마무리가 되면은 완료 버튼을 눌러서 완료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인 전체적인 도면을 검토해서 마지막에 출력까지 생산 도면이 나갈 수 있는 출력까지 해서 도면 자동화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다음은 BUM 리스트 자동화인데 우리가 설계를 하다 보면 가장 처음에 3D 설계가 완료되고 BUM을 정리하게 됩니다. 근데 BUM을 정리하다 보면은 보통 적게는 뭐 100개에서 많게는 1000개에서 10,000개까지도 이게 부품이 생성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이제 일일이 하나하나 진행을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그다음에 헷갈리는 부분이 생기고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자동화로 해서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구상을 해서 진행을 했었고 그래서 스텝 1은 BUM 넘버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항목의 번호 순서를 이용할까 하다가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사용자가 유저가 직접 수동으로 기입하는 게 오히려 더 빠르다고 판단을 해서 수동 기입으로 진행을 하면 수량은 노직을 이용해서 기존에 있는 항목 수량을 바로 복사해서 넣을 수 있게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가 진행을 하다 보면은 해당 장비 또는 기타 다른 부분 정도에게 기입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조립도 내에서 전체가 한 번에 일괄 기입할 수 있도록 진행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후처리, 가공 관련돼서는 이 부분은 설계하신 분들은 좀 이해를 하시겠지만 설계를 하다 보면은 저런 부분이 실제로 자기가 이제 설계했던 부분을 하나하나 보면서 하는 게 더 빠르기 때문에 전체 어셈블리에서 조립도에서 그 조립도나 부품을 하나하나 오픈해갖고 자동으로 오픈을 해갖고 후처리, 가공, 기타 다른 부분들을 바로바로 입력할 수 있는 입력하는 방법은 키보드로 입력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정의된 리스트로해서 입력하게 진행이 되었고 뷰앤 넘버 관련해서는 기존에 지금 사용자 수동 기입되는 부분을 각 회사별로 보시면은 드로잉 넘버 번호가 다 체계가 있는데 거의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 수동 기입 부분을 세 자리로 진행을 해서 해당 장비에 지정된 일련 번호를 조합을 해갖고서는 드로잉 남바를 자동화를 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 도면에 관련해갖고서는 도면을 하다 보면은 이제 상세 치수나 스펙을 작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면에서 선택사항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검토 이후에는 엑셀로 바로 내보내기 로직을 해서 진행을 했고 지금 여기 부분에서 좀 아쉬운 점은 엑셀 내보내기를 지금 저도 이제 진행을 하면서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마스터 스케줄을 바로 할 수 있는 부분과 그래픽을 삽입할 수 있는 이 부분을 이제 엑셀 VBA나 그런 부분을 좀 참조해서 적용하면은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동영상은 저 개인 그 유튜브에 지금 공유하고 있는 영상이고 개인 블로그에도 올라가 있고요. 지금 이거는 BUM 리스트 정리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UM을 오픈하게 되면 BUM은 이제 기존에 이제 스타일을 지정한 곳에 그래서 스타일을 불러와서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로직을 구성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나 기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지금 로직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을 일괄로 들어가는 부분을 기존에는 이제 BUM을 열고 부분을 클릭해갖고서는 복사하거나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진행을 많이 했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업무를 좀 자동화하고 조금 이제 오류를 없애기 위해서 일괄 기입을 할 수 있도록 로직으로 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조립품의 그 예약 부품들 또는 기타 부품들을 관련해 갖고서는 재질이나 그 기타 다른 뭐 후처리 그 다음에 가공 부분에 대해서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영상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사용하다 보면 이제 설계하시는 분들은 이제 바로 자기가 설계했던 거에 대해서는 얘는 어떤 부품이고 어떤 후처리를 진행을 해야 하고 하는 부분을 바로바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주 사용하는 부분을 사용자가 직접 기입을 안 하고 리스트를 만들어서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게 진행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후처리랑 재질이랑 전체가 다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드로잉 남바를 부여하게 되는데 여기 남바는 아까 소개드린 것처럼 해갖고 뷰앤 넘버랑 그 다음에 제품의 일련 번호를 추가해서 기입을 할 수 있도록 자동으로 로직으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다음에 그 뷰앤 넘버랑 부품 번호가 이제 검색기 트리상에 사용자가 바로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 트리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로직을 작성을 했고 저 부분은 이제 그 뷰앤 넘버랑 리스트랑 같이 되기 때문에 바로 이제 저희가 자주 사용하는 정렬 버튼을 이용해서 바로 정렬을 하면은 이제 순서에 맞게 정렬이 돼서 보기도 편하고 관리하기도 편해서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영상은 그 도면 자동화 관련된 부분이고요. 이제 그 전체 조립도에서
도면화를 시키기 위해서 부품 파일 또는 조립품 파일을 지금 도면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도면화된 부분을 대해서는 이제 링크된 도면을 열어서 하위 스케일이나 그 다음에 배치, 치수, 그 다음에 부품 리스트, 그 다음에 기타 적용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좀 진행을 해서 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이 부분에서는 지금 치수는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치수를 기입한 방법이고, 이 부분은 좀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아이로직 엑스텐션의 샘플 소스를 활용한 사례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 부분도 함께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지금 현재 보시는 영상은 다오 데이터의 오픈 소스를 이용을 해서 다른 기능을 구현하는 방법인데요. 이거는 이게 다오 데이터에 도면 없는 목록을 리스트해 갖고서 텍스트 파일로 보여주는 기능인데, 이 해당된 부분을 저는 이제 리스트가 아닌 도면을 열어주는 기능으로 해서 변경을 해서 했던 부분이고, 이 부분은 유튜브에 지금 전체적인 소스랑 전체 다 오픈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개인 블로그에 자료를 계속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용자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다 같이 공유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오픈 데이터를 소스 자체를 이제 수정을 하다 보면 다른 그 아이디어를 추가를 해갖고 좋은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되고요. 지금 다오 데이터의 오픈 소스 이게 모델링 열기로 이제 변경을 하면서 이 부분을 이제 다른 방향으로도 제가 좀 생각을 해서 저도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을 또 한번 수정을 하다 보면은 부품 파일만 열 수가 있고 조립품 파일만 열 수가 있습니다. 열 수가 있다는 얘기는 다른 기능을 추가해서 다른 기능을 좀 더 구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픈 소스를 많이 활용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영상은 스텝 2-1번과 2-2번인데 2-1번은 링크된 도면 열기 다오 데이터의 오픈 소스를 돼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2-2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다르게 구성을 해서 프로젝트를 이용을 해서 링크된 도면을 찾아서 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나 더 변경된 부분은, 우리가 폴더를 구성을 하다 보면 한 단일 폴더에다 놓으면은 부품 파일하고 조립품 파일, 그다음에 도면 파일이 한 폴더에 다 있다 보면은 관리하기가 너무 불편하고 보기도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폴더로 관리해서 사용할 수 있게, 그래서 첫 번째 단계로 도면 파일을 예를 들어서 IDW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그쪽에 위치했을 때, 우리가 해당되는 도면을 링크해갖고서는 그 폴더 내에서만 검색할 수 있도록 수정해서 사용한 부분입니다.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현재 예제 1 코드는 아까 스텝 1번에 있던 기존 다오 데이터의 오픈 소스고요. 자, 오픈 소스에서 보시면은 다오 데이터에서는 보면은 지금 메시지 박스에서 도면을 열 건지 안 열 건지 선택할 수 있는 대화 영상자가 존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현재 경로를 이용해 갖고 파일의 경로를 이용을 해서 도면을 찾는 방법입니다. 현재 필요 없는 폴더랑 파일은 삭제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단일 폴더에 도면이 생성이 돼서 다오 데이터가 현재 위치되어 있는 경로를 기준으로 해서 도면을 오픈한 모습이고요.
네, 개스님. 그렇다면, 이러한 아이로직을 좀 활용을 했을 때 어떤 부분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활용도는 지금 보였던 게 가장 활용도가 좋은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네네. 말이면은 뷰임은 무조건 좋은 부분이고 네네. 뷰임 정리는 상당히 까다로워요. 네네. 부품이 적으면 크게 문제될 건 없는데 근데 부품이 만약에 이제 하는 부분이 이거는 이제 자기가 이제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로직 같은 경우를 이용을 하면 가장 장점이 무엇이냐면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설계되어 있는 전체적인 부분을 관련해 갖고서는 서버에 관리를 해서 서버에 각 아이템에 대표되는 스탠다드를 항상 존재를 시킵니다. 존재를 시키다 보면 걔를 이제 하나하나 폴더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이미 그거를 지정을 해서 걔를 갖고 오고 가져오면은 걔를 수정하는 게 아니라 현재 내가 지금 경로로 사용하고 있는 현재 프로젝트 경로에 걔를 바로 부품을 바로 이제 저장을 해서 저장을 이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는 게 아니라 그 이름 그대로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조립품 자체가 이제 이름이 변경이 되어야 할 때는 일단은 BOM 리스트에서 BOM 리스트의 부품 번호를 변경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부품 번호를 변경을 하면 그거를 이제 그 부품 번호를 이용을 해서 다른 이름으로 바로 저장을 하고 대체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폴더 구성을 따로 하고요. 그 부분도 다 로직으로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 로직의 그 가장 주요 기능이 이제 BOM하고 그 다음에 도면 자동화가 저는 이제 가장 주력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왜냐면 이제 설계를 계속 하다 보면 어떤 스탠다드 부품들은 계속 축적이 돼요. 어느 회사든 개인이든 설계하시는 분들은 개인 데이터를 축적을 해놓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일일이 가져오는 게 아니고 미리 준비되어 있는 로직을 통해서 자기 프로그램을 폼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 폼으로써 해서 기존에 예를 들어서 이틀 걸리는 작업을 하루 만에 끝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1시간 이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 부분을 이제 자기가 계속 집중적으로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로직을 이용해서 자동화가 거의 업무 자동화에 가깝죠. 업무 자동화를 이루다 보니까 조금 더 신경 써야 할 부분하고 그다음에 업무적인 스트레스 그다음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신경 쓸 수 있는 부분에서 설계 오류를 많이 잡아낼 수 있다고 보고 있고 현재는 저도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양산 업체나 제작하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도면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도면 자체가 예를 들어서 100장이면은 100장을 도면화를 시키고 도면을 단계로 보면 3D 모델링이 완료가 됐으면 BOM도 완료가 됐다. 그러면은 템플릿을 열고 해당되는 부품들을 하나하나 다 배치를 시키고 필요에 따라서 부품 리스트도 배치시키고 그 다음에 스케치 기호나 표면 거치기들을 하나하나 다 배치를 하다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괜히 이제 인력이 노동력을 계속 할애하고서는 그거를 한두 개가 쭉 하면 상관이 없는데 한 50개 넘어가면 이제 헷갈리는 거죠, 본인도.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랑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설계되어 있던 도면 또는 3D 모델링을 이용을 해서 수정을 하면은 이 수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도면이 전체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도면이 수정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표시를 했을 수 있는 것도 로직으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로직을 사용을 해서 개인적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회사에서 테스트를 진행을 했을 때 많이 들어가면 지금 판금이나 이런 것까지 합치면은 10,000개 정도가 좀 넘어가는데 부품만 그래서 10,000개 정도를 도면화만 시키는데 반나절이 걸렸고요. 물론 치수 기입은 완벽하지가 않아갖고 치수 기입은 따로 진행을 해야지만 결론적으로는 설계 캐파는 거의 150%에서 100% 사이에 캐파가 상승됐다고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로직을 여러 사용자가 사용을 하면 업무 스트레스 및 그다음에 생산 캐파가 올라갈 것이고 그로 인해서 다른 부분에서 좀
오류가 날 수 있는 부분을 설계적으로 이제 오류를 잡을 수 있는 시간적인 여건을 더 할애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 질문입니다. 혹시 아이로직이 좀 접근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좀 해주고 싶으신 말이 있으실까요? 아이로직은 접근성은 VB나 VB넷, C++보다는 접근성이 용이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너무 처음에 접근하다 보면은 이게 낯설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각종 오픈 소스들을 다 직접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게 아니고 직접 전체적인 거를 다 타이핑을 해서 기능을 다 일일이 확인해 봤고요. 이런 아이 로직을 어느 정도 사용하시다 보면은 VBA 같은 경우에는 로직 기능만으로 공부를 하시면은 VBA나 VB 네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80, 90%는 이미 사용하고 계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오픈 데이터를 직접 타이핑을 하셔갖고 그 부분을 이게 어떤 부분이고 변수가 무슨 게 설정이 돼 있고 얘가 왜 이런 기능을 하는지 한 줄 한 줄 단위로 해석을 해서 보시면은 조금 더 접근하기가 쉽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기타 다른 부분들도 이렇게 좋은 기능들을 다른 분들이 많이 만들어 주시기도 하고 하니까 오픈 데이터를 좀 많이 활용을 했으면 하고요. 그리고 이제 블로그나 저희도 유튜브를 통해서 오픈 소스 또는 저 개인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BUM 리스트 로직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갖고 계속 유튜브에다가 또는 개인 블로그에다가 오픈을 해갖고서는 여러 사용자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 교육 플러스 설명해갖고서는 전체를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인벤터 파워 유저 엔케이스였습니다. 해당되는 부분이랑 오픈소스들 개인 블로그하고 유튜브에 오픈하고 있고 공유를 하고 있으니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오늘 이런 좋은 자리에 출연할 수 있어갖고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인벤터가 좀 더 발전해갖고 모든 유저가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용한 팁에 대해 공유해주신 MKS님에게 다시 한번 이번 웨비나를 통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시청하시는 참가자 여러분들께도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아직 웨비나가 종료가 되지 않았고요. 다음으로는 인벤터 아이로직에 대해 조금 더 쉽게 접근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아이로직 익스텐션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이로직 익스텐션을 저희가 제공을 드리게 된 계기를 조금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인벤터 설계 자동화라고 해서 접근을 하시게 되면 많은 분들이 이러한 어려움들을 갖게 됩니다. 뭐 어떠한 것부터 해야 될지 아니면 매개 변수를 이제 3D 설계 자동화를 통해서 정의하는데 너무 번거롭다. 또는 아이로직으로 어떤 기능들이 가능한지 모르겠다. 또는 이제 코드 자체를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다라고 하셔서 이러한 질문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최대한으로 해결을 해드리고자 저희는 아이로직 익스텐션이라는 항목을 조금 제공을 드리고 있고요. 아이로직 익스텐션이라는 항목은 아이로직 기능을 연결한 확장 기능을 통해서 이 아이로직을 사용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한 유틸리티 프로그램입니다. 우선은 첫 번째 기능은 매개 변수 링크를 관리하고 활용하여 연관된 규칙을 자동으로 생성한다라고 되어 있으신데요. 우선은
조립품에서 작업을 할 때 3D 설계 자동화, 즉 부품 단의 치수 수정을 위해서는 부품 내에서 매개 변수를 작성하고 다시 조립품으로 가져와서 조립품 내에서 그 해당 매개 변수 간에 연결되는 추가적인 매개 변수 규칙을 작성을 해줘야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번거로움을 조립품 내에서 조금 더 일괄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제공하는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는 아이로직 익스텐션 기능 자체가 잠깐만요. 아이로직 기능 자체를 여러 가지로 구성을 하시게 되면 해당 아이로직 탭으로 들어가서 실행을 시켜야 되는 단점이 조금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러한 번거로움을 조금은 해결하고자 아이로직 기능을 아이콘화한 저희가 제공한 아이콘 내에서 클릭하여 실행할 수 있게 인벤터 UI로 구성을 해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가 가장 많은 분들이 필요해하시는 아이로직 샘플 패키징 모듈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로직 익스텐션을 설치하게 되면 저희 쪽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샘플들을 확인을 해 주실 수가 있고요. 우선은 이러한 기능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만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매개 변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아이로직 익스텐션을 설치하시게 되면 지금 조립품 리본 메뉴 탭에 보시게 되면 있는 아이로직 익스텐션이라는 아이콘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옆쪽에는 사용자가 조금 더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저렇게 버튼이 구성이 되어 있는 UI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이러한 식으로 별도 팝업이 나타나도록 되어 있고요. 이러한 팝업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수정을 해서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설명드리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립품 내에서 일정 부품에 대한 치수를 수정을 하거나 매개 변수를 지정을 할 때는 해당 부품 편집 상태로 접근해 주셔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단순히 부품 내에서 사용자 매개 변수를 추가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매개 변수는 조립품 내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다우라는 매개 변수를 하나 생성을 하고 조립품 상태에서 다시 한번 매개 변수 탭을 확인을 하게 되면 추가한 다우라는 항목이 아닌 기존에 가지고 있던 항목만 보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규칙을 작성을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아이로직 익스텐션을 사용을 할 경우에는 이렇게 해당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팝업이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모델을 클릭을 하는 것으로 현재 실행되어 있는 조립품에 대한 리스트가 나타나게 되면서 조립품이 가지고 있는 매개 변수나 각 부품이 가지고 있는 매개 변수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선택한 부품에 대해서 하이라이트가 되거나 매개 변수를 선택하게 되면 그 해당 매개 변수가 어느 치수에 적용이 되어 있는지 클릭하여 하이라이트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는 마찬가지 추가한 사용자 매개 변수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추가된 것을 삭제를 하거나 새로운 매개 변수를 추가를 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개 변수를 추가할 수도 있고 기존에 있던 매개 변수에 대한 치수를 modify라는 기능을 탭을 통해서 변경을 해주게 되면 그 해당 치수 변경이 바로 진행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번거로운 작업인 부품과 조립품 간의 매개 변수를 연계시켜주는 규칙을 작성하는 것에도 이제 하단 부분에서 원하는 부품에 대한 매개 변수를 생성을 해주시고 상단 부분에서 드래그해서 놔주시게 되면 상단 규칙 탭에서 해당 하나의 규칙을 생성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연계되는 규칙이 자동적으로 생성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세부적인 내용은 이 탭을 통해서도 편집이나 삭제가 가능하시고요. 옆에 양식 버튼을 통해서도 별도 양식 탭에 들어가지 않고 조금 더 빠르게 접근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양식은 사용하기 위한 하나의 탭이라고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양식이라는 탭에서 클릭하게 되면 미리 보기에서 본 항목이 나타나게 되고 매개 변수와 연관시켜 놨기 때문에 해당 치수가 변경되면서 자동으로 모델이 변경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능이 이제 3D 설계 자동화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단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부분을 조금 더 편하게 작업하실 수 있도록 이러한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샘플 소스 쪽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일단은 조립품에 관련된 패키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셈블리 팩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해당 실행되어 있는 파일에 대한 탐색기 위치를 오픈을 하게 되거나 인벤터에서 가지고 있는 속성대로 PDF 변환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3D PDF 변환을 진행을 했고요. 이렇게 바로 열어서 확인을 하게 되면 원하시는 PDF 파일이 버튼 클릭 한 번으로 조금 편하게 작업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조립품에서 가지고 있는 BOM 리스트를 엑셀 파일로 변환을 해주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모두 실행 가능하지만 조금 더 단계를 줄이고 빠르게 작업하고자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부품 개수 체크나 간섭 체크 같은 경우에는 유틸적인 기능이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하시는 부품을 클릭했을 때 수량이 몇 개가 있는지 또는 간섭 검사 에 대해서도 가능하지만 그냥 버튼 클릭 한 번으로 전체 부품에 대한 간섭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가상 부품 삽입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BOM 리스트에 일정 가상 부품을 포함을 해서 리스트를 뽑아주시고 싶으실 때 사용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록타이트라는 항목으로만 제공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이 샘플 소스를 들어가시게 되면 어떤 부분으로 제공이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사용자가 사용하시는 거에 따라서 리스트를 변경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연계되어 있는 도면을 바로 오픈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도면 없는 모델 링 검색 같은 경우는 이렇게 로그 형태로 도면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부품이 어떤 게 있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부품 외곽 사이즈 특성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전체 부품에 대해서 속성값이 기입이 되게 되는데요. 이 해당 부품에 대한 전체 뭐 두께, 높이, 넓이 이런 식으로 사용자 속성 내에 이렇게 자동으로 삽입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 부분은 별도 사용자가 측정을 하는 게 아닌 자동적으로 계산해서 삽입되는 값이고요. 이제 부품 선택 후 사용자 특성 삽입 같은 경우에도 사용자 정의 속성을 별도 탭에 들어가서 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클릭해서 나타나는 팝업을 통해서 조금 더 손쉽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제 같은 경우에는 재질과 후처리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규칙이라는 탭에서 간단하게 편집을 통해서 원하시는 항목으로 그러니까 사용자 정의명을 변경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 이제 2가지가 아니라 뭐 3가지, 4가지까지도 복사해서 추가해 주시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밑에 있는 전체 고정과 구속 조건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역시 사용자 편의성을 위해서 조금 제공되는 기능이고요. 버튼 한 번을 통해서 전체 부품에 고정을 시키거나 고정을 해제시키고 또는 구속이 부여가 되어 있을 때 해당 구속을 한 번에 억제시키거나 억제를 해제시키거나 활용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뭐 부품에 대한 세부 검토 용도로서 이런 식으로 해제해놓고 검토하시고 다시 일괄 조립하시고 뭐 이런 용도로 사용을 해주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전체 고정을 진행을 하면서 간략하게 오류 메시지가 떴던 것은 가상 부품으로 인한 인식이 조금 되지 않아서 이러한 오류가 잠시 발생이 되었습니다. 저 부분에 대한 코딩은 조금 더 진행되어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일단은 지금 시간 관계상 각각 기능에 대해서 어떤 게 있는지 조금 빠르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요 각 기능에 대한 매뉴얼 같은 경우는 저희가 끝나고 제공드리는 요 아이로직 익스텐션 프로그램과 매뉴얼 통해서도 추가 확인을 하실 수 있으니 요 부분은 조금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설명드릴 기능은 이제 파트에서 사용되는 기능이고요. 일단은 이 부품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크게 조금 진행되어 있는 부분은
부족한 것으로 조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부품 같은 경우는 3D 자동화가 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틸적인 부분은 조금 더 제외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뭐 동일하게 파일이 어느 부분에 저장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피처별 색상 지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택한 클릭을 하면서 지금은 구멍에 대한 색상이 지정되도록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잠시 영상이 밀린 것으로 보여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멍에 대한 지금 색상이 지정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부분에 색상을 부여를 하고 어떤 피처에 색상을 부여하고 어떠한 색깔을 부여를 할지는 이렇게 규칙 쪽에서 편집을 통해서 조금 더 손쉽게 작업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구멍이 아닌 뭐 돌출이나 회전 이런 부분에만 변경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면에 대한 색상을 제거를 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제 부품 대칭 같은 경우는 지금 작성되어 있는 부품의 대칭한 형태의 모델을 별도의 하나의 파일로서 구성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칭한 부품을 별도의 파일로서 작성을 하는 기능이 이 부품 대칭 기능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모든 피처 억제 같은 경우에는 조립품에서 보셨던 구속 조건 억제와 같은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피처에 대해서 완전히 억제를 시키실 수 있는 일단은 이 부분이 있으시고요. 부품 끝에 대한 내용도 최상단으로 올릴지 다시 하단으로 내릴지 조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부품 끝이 최상단으로 올라가 있을 경우에는 이제 파일 용량이 조금 줄어드는 부분이 있어서 참고사항으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부품 변경 사항 같은 경우에는 뭐 리비전 1과 리비전 2의 파일이 있을 때 두 개의 파일을 선택을 해서 그 두 개의 부품이 다른 부분을 이런 식으로 별도의 하이라이트 파일로 작성을 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통해서 부품의 어떠한 부분이 변경이 되어 있는지 조금 더 직관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기능은 도면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도면 역시도 마찬가지로 열린 파일 위치가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저장되어 있는 탐색기 기능이 되어 있고요. 다음으로는 중심선 추가. 뿌려져 있는 뷰 전체의 중심선을 일괄적으로 추가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추가되는 중심선에 대한 조건은 외부 규칙 쪽에 동일하게 편집을 통해서 각각 어떠한 항목들인지 저렇게 지정이 되어 있으신데요. 저 튜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펄스로 변경을 해주시면 해당 부분은 제외하고 추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자동 치수 정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동적으로 치수를 뽑다가 보면은 정렬이 되지 않는 이러한 경우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사용자가 미리 지정해둔 간격으로 치수가 정렬되도록 구성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입력되어 있는 치수나 주석들을 일괄적으로 삭제를 진행을 해주실 수가 있겠고요. 삽입되어 있는 치수에 대한 스케일을 간단한 값을 입력하는 것으로 일괄 수정도 진행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손쉽게 치수에 대한 크기가 변경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전체선 축척 입력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의 경우에는 은선이나 중심선에 대한 축적을 일괄적으로 변경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별도 항목들을 선택을 하고 수정을 하거나 옵션 항목에서 변경을 하는 게 아닌 이러한 탭을 통해서 해당 축적을 손쉽게 변경을 해 주실 수가 있고요. 테이블 추가 같은 경우에도 사용자가 미리 설정해둔 테이블 속성에 따라 해당 테이블을 조금 더 손쉽게 삽입을 진행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선택한 치수를 특성에 추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아마 라이브러리 작업을 하시거나 뭐 정확한 규격이 있는 부품들을 작업을 하실 때 조금 더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하시는 치수 3가지를 선택을 하고 지금 같은 경우는 임의의 치수 3가지를 선택을 했는데요. 해당 치수를 선택을 하고 기능을 실행시켜 준 다음 사용자 속성을 가시게 되면 파일 속성에 해당 사이즈들이 정렬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부품 내, 도면 내에 조금 더 손쉽게 삽입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면 시트 개별 분할 기능의 경우에는 여러 개의 시트를 가지고 있는 도면 파일을 각각 시트별로 하나의 파일로 변환을 시켜주는 기능을 하는 내용이고요. 우선은 각각 기능들에 대해서 조금 빠르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각각의 기능들을 그대로 사용을 해주실 수도 있지만 중간중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해당 영역만 편집해서 또는 해당 부분만 복사해다가 사용을 하시게 되면 조금 더 쉽게 아이로직에 접근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로직 익스텐션 같은 경우에 저희가 뭐 매뉴얼로도 설치나 가이드에서 제공하고 있지만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한 설치 파일은 저희가 웨비나가 끝나고 저희 마지막 땡스 EDM 전송이 될 때 발표 자료와 함께 이 파일이 포함돼서 전달드릴 내용이고요. 우선은 저희가 전달드릴 내용은 간단한 매뉴얼과 설치 파일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설치 파일 같은 경우에는 다음 버튼이나 파일 경로만 조금 잡아주시면 손쉽게 설치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인벤터 내에서만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 애드인을 추가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보통 저희 아이로직 익스텐션을 설치하고 오류가 난다라고 등록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처음 등록을 하실 때는 인벤터 자체를 우클릭해서 관리자 권한으로 반드시 실행시켜 주셔야만 처음 등록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실행을 하고 나서 도구 탭에 있는 애드인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리스트에 파라미터 셋이라는 항목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보통은 자동으로 로드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이 부분이 언로드 또는 차단됨으로 구성될 경우에는 해당 기능이 실행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로드됨으로 변경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확인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추가적으로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 내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규칙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떠한 기능이 실행되기 위해서 구성되는 항목을 규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각각 예제 규칙들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벤터에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외부 규칙이라는 항목에 경로를 잡아주셔야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공용 문서함에 사용하고 계신 인벤터 버전 그리고 그 다음에 아이로직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설치 진행하실 때 참고되어 있는 매뉴얼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저희가 자동으로 해당 폴더에 구성되는 것은 아직까지 2021 버전까지만 자동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2022 버전 같은 경우에는 조만간 저희 다우 멤버스 통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가이드를 조금 전달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한 설치가 완료가 되시고 나면 이제 조립품 파일을 하나 실행을 시켜주시고 아이로직 익스텐션이라고 되어 있는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인증 코드 등록이라는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유상이라서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사용자에 대한 간단한 인증 확인만 사용하고 계신지만 확인하기 위해서 제공받는 항목이고요. 이 부분 보내주실 때 시스템 코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복사를 해주시고 하단 부분에 있는 메일 쪽으로 전송을 해주시면 저희 쪽에서 바로 인증 코드에 대해서 전달을 드릴 거고요. 인벤터를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시켜 주신 후에 이 인증 코드 입력을 해주시고 등록만 해주시면 무료로 사용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조금 빠르게 설명을 드린 부분들이 있고요. 이제 간단하게 Q&A 진행을 하기 전에 퀴즈 한번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퀴즈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총 5가지 문항으로 되어 있고요. 제가 진행한 부분이나 저희 MKS님께서 설명해 주신 부분들 중에서 간략하게 쉬운 문제들만 나와 있기 때문에 5가지 문제 정답자 중에 선착순 5분에 대해 저희가 치킨 기프티콘을 전달을 해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시작을 할 테니 잠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퀴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퀴즈 진행을 하시면서 정답 기입해 주시고 하단 부분에 제출까지 진행을 해 주셔야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 반드시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 퀴즈 진행을 하시는 동안 저희 쪽에 질문해 주신 몇 가지 사항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성환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인데요. 아이로직 언어는 어떤 식으로 배워야 하나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아이로직 언어의 경우에는 비주얼 베이직 기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게 되면 비주얼 베이직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면 조금 더 아이로직을 쉽게 접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설계하시는 실무자분께서 진행을 하시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조금 많이 따르시고요. 그래서 아까 MKS님 마지막에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다양한 예제를 검토해 보시면서 이제 각종의 예제를 확인하시게 되면 간단한 규칙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항목을 제거할 때 사용되는 명령어 또는 추가할 때 사용되는 명령어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한 간단한 버튼 클릭들이 진행되는 거에 대한 명령어 각각의 부분들이 구성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 해당 부분들에 대해 조금씩 익혀 나가시다 보면 이제 직접 주도적으로 하나의 코딩 그러니까 규칙을 작성을 해주실 수 있다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아이로직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제공되고 예제로 드리는 이러한 항목들 조금 테스트 해보면서 적응을 해주시는 게 처음에 익히기는 가장 유용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박인웅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을 확인을 하게 되면 아이로직으로 작성된 것을 다른 사용자와 공유하기 위해 프로그램 설치 같이 실행 파일로 만들어 송부하면 이벤터에서 애드온이나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냐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제 생각으로는 이제 한 사용자분께서 아이로직을 사용하고 그러니까 작성하여 사용하고 그것을 다른 분과 공유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이로직 같은 경우에는 총 2개로 소스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규칙과 외부 규칙이라는 2가지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외부 규칙이라는 항목은 이제 일반 규칙은 인벤터 내에서 구성이 된다면 외부 규칙은 별도의 파일로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인벤터에서 그 데이터 경로를 땡겨와서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그 설치단에서 말씀드렸던 폴더의 위치를 잡는 게 이 외부 규칙들이 모여있는 폴더의 경로를 잡아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한 사용자분께서 작성하신 이 외부 규칙 파일들을 다른 사용자분 폴더로 옮기시고 그 사용자분이 해당 폴더로 올려주시게 됩니다. 폴더로 잡아주시게 되면 동일하게 해당 아이로직을 사용을 해주실 수가 있는 점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김경훈님께서 질문한 내용은 타사 프로그램에서 작업된 내용도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타사 프로그램이 아마 타케드라고 생각이 됩니다. 타케드에서 작성된 내용 같은 경우는 인벤터에서 이제 수정이나 뭐 추가적인 작업이 된다라고 한다면 인벤터의 아이로직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단 이제 3D 설계 자동화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타케드에서 불러오는 파일 같은 경우는 해당 설계에 대한 트리가 불러와지지 않기 때문에 단순 형상만 불러와지기 때문에 모델 형상을 변경하는 로직의 경우에는 적용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도면 작업이나 뭐 주석 이런 부분들은 동일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가지 질문인데요. 오픈소스에 대한 정보나 아이로직 익스텐션을 회사에서 사용할 수 있냐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일단은 아이로직 익스텐션은 저희가 무료상으로 제공을 드리고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사내에서 활용을 해주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오히려 많이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픈소스 같은 경우에는 우선 아이로직 익스텐션 내부에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확인해서 제공을 드리고 있고요. 실제로 국내에는 아이로직에 대한 샘플 소스가 많이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토데스크 해외 커뮤니티나 전문적인 커뮤니티 통해서 해당 로직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 설명이 영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더 이상 질문이 없고 시간이 조금 더 걸렸기 때문에 여기까지 웨비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참석해주신 참석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전하며 설명드린 부분이 시간 관계상 조금 빠르게 진행된 부분이 있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이제 이 웨비나가 종료가 되고 나면 또는 종료하시고 나면 나타나는 인터넷에 저희 설문조사도 반드시 조금 참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웨비나 참석해 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